안녕하세요. 꿈과 희망 농장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굉장히 그 눈이 많이 왔어요. 그 습설이 와가지고 눈의 무게로 인해 가지고 하우스들이 폭박 주저앉아 버린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창고용으로 쓰는 그 조그마한 하우스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것들은 대개 그 차광망을 그 씌워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차광망을 씌워놓은 곳은 눈이 내릴 경우에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지 못하니까 그 무게가 그대로 이 비닐에 그냥 하중을 받아요. 그래서 이 그 하프 파이프가 견디지 못하고 그냥 퍽퍽 주저앉으면서 잘라져 버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의 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로 인하여 올 봄에 애들 하우스들 새로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업자들이 전문 시공업자들이 하우스 지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 하우스 조그만 거 한 30m 뭐 40m 요렇게 뭐 20m 요런 것들은 와서 줘 달라 그러면은 업자들이 안 와. 돈 안 된다고 안 와요. 큰 거 지러 다니지. 그리고 천방 자기가 져야 돼. 본인이 져야 되는 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하우스 짓기 전에 결정할 일 6가지와 또 하우스 지으면서 주의할 사항 이 3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요게 이제 하우스 밴딩기거든요. 요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를 해왔어요. 임대를 해왔는데 하루 임대료가 14,000원. 구형입니다. 신형은 궤도형으로 됐는데 36,000원이에요. 일일 임대료. 근데 궤도형으로 된 거는 직접 1톤 차에 이제 그 엔진을 시동을 걸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요 구형은 그 트랙터 같은 거를 들어서 내려야 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러한 그 불편함이 있죠. 근데 그 용도는 거의 다 비슷해요. 밴딩기는. 그럼 본격적으로 하우스 짓기 전에 결정할 일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직접 시공을 할 것인가 전문가에게 맡길 것인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전문가한테 맡기려면은 그 인부들을 3명 내지 4명 뭐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한 50m 미만짜리는 3명 내지 4명이서 시공을 해놓는데 인부들이 하루에 25만원이에요 3명이면 75만원에다가 4명이면 100만원이 들어가죠 하루에. 그러니까 보통 한 2일 내지 4일이 포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싸게는 한 200만원, 비싸게는 한 400만원까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전문가한테 맡기면. 그리고 요게 이제, 그래서 직접 시공을 할 것이냐, 내가 전문가에게 맡길 것이냐, 요거를 첫 번째 결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결정할 일, 석가래 파이프 밴딩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보이는 것이 석가래 파이프 25mm 짜리입니다. 요거를 밴딩을 해야 되는데,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25mm 짜리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31mm 짜리로 밴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부분에 라운딩을 주는 것보다 이제 한 번 더 구부려 가지고 삼각형식으로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우스들을 많이 쳐요. 작년에 하도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짓는 건데 밴딩을 할 때 밴딩된 것을 팔아요. 밴딩된 것을 파는데 요게 제가 30m짜리 31mm 하우스 파이프를 밴딩한 걸 팔려고 그러니까 5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해요. 추가로 밴딩된 거 5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그것도 한 달 동안 또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밴딩을 했는데 처음에 그 밴딩 할 때는 이게 지금 파이프를 세워놓는 지금 보이죠? 세워놓는 지을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수평 쪽으로 돼가지고 들어갈 때도 수평으로 들어가야 되고 나올 때도 수평으로 나와야지 그 밴딩 하면서
꽈배기처럼 까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밴딩할 때는 두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세 사람이 해서 밴딩을 해야지 밴딩이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파이프를 한 뭐 2개 어떤 사람은 10개까지 그냥 막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밴딩하는 거를 잘 보고 영상을 잘 보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거를 습득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밴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꾸만 해보니까 금방 이제 늘어요. 늘었는데 처음 할 때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정할 일 두 번째가 이제 석가래 파이프 밴딩을 밴딩된 걸 살 거냐 직접 밴딩을 할 것이냐 이걸로 결정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인바디를 박을 것인가 안 박을 것인가 요 밴딩된 파이프를 그 인바디라고 땅에다가 꽂아 가지고 이쪽으로 꽂아야 돼. 양쪽으로 꽂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파이프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요거를 하면은 굉장히 일률적으로 하우스 높이가 아주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직접 그 밴딩된 파이프를 묻으면은 높낮이가 좀 약간 들쑥날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바디를 박는 것이 그 모양이 이쁘게 나온다. 이거고 인바디 하나는 보통 한 2,000원 정도 가요. 2,200원 이렇게 가는데 그 석가래가 만약에 석가래 파이프가 50개가 들어간다면 인바디는 한 100개가 들어가는 거죠. 양쪽으로 꽂아야 되니까. 요거를 세 번째로 결정을 해야 되고 네 번째는 출입문을 미닫이로 할 것이냐 여닫이로 할 것이냐 요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미닫이로 하려면은 시영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롤러를 시영강에다 끼워가지고 문에다가 연결을 해서 밀고 닫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로 해야 이제 조금 크고 높으면은 차가 드나들기가 좋고 트랙터가 또 안으로 드나들기도 좋죠.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뭐 저 창고용으로 쓰는 한 15m 미만짜리들 이런 거는 그냥 여닫이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경첩을 껴가지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출입문을 직접 짤 수도 있고 또 만들어 놓은 걸 살 수가 있어요. 만들어 놓은 걸 사는데 저는 출입문을 사는데 4개를 샀어요. 4개를 샀는데 요게 규격이 일정했는데 하나에 6만원씩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6만원이 도저히 안 가는 거예요. 직접 만들면 10,000원이면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6만원씩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직접 만들려면 용접을 할 줄 알아야 돼. 깔끔하게 용접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면 그냥 만들어 놓은 거를 사면은 하나에 6만원씩 4개면 6파 24 그렇게 들어간다. 그걸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 폭이죠. 하우스 폭을 6m로 할 것이냐 7m로 할 것이냐 이걸 또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거 짓고 있는 게 6m로 한 거거든요. 6m로 한 건데 7m로 하면은 그만큼 눈이 왔을 경우 하중을 많이 무게를 견뎌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잘못하면은 그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넓어도 그 잘못하면은 눈이 많이 오면 폭삭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파이프를 25mm 짜리로 할 것이냐 31mm 짜리로 할 거냐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석가래 파이프를 이제 보통 하우스는 25mm 짜리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겨울에 그냥 많이 폭삭 내려앉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짓는 사람들은 31mm 짜리로 많이 져요. 이게 이제 31mm 짜리로 진 거예요. 31mm 짜리하고 25mm 짜리는 6m 10m 짜리 10m짜리가 보통 25mm는 15,000원 31mm는 29,000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6,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6가지를 그다음에 이제 차각망을 씌울 것인가 안 씌울 것인가. 차각망을 작년 겨울에 차각망을 씌워놓은 하우스들은 아주 100% 무너졌습니다. 이 차각망 위에 눈이 내리면은 쌓이면은 이게 흘러내리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눈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냥 하우스가 푹 내려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각망을 씌울 것인가 안 씌울 것인가 이걸 결정했는데 창고용으로 된 것들은 대개 차각망을 씌워요. 그리고 이제 그 농작물을 심을 거는 차각물을 씌웠다 벗겼다, 차각막을 씌웠다 벗겼다 할 수 있게 똘똘 말아가지고 한 곳에다 그 하우스 한 구팅에다 말아서 두는 경우가 있고, 필요할 때 씌우고 이렇게 그 용도로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차각막을 아예 벗겨 놓는 게 좋습니다. 벗겨 놓았다가 이제 봄에 다시 쳐가지고 가을까지 놔뒀다가 겨울이 되면은 차각막을 꼭 벗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결정해야 될 것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비닐을 씌울 때, 씌우는 날 이게 좀 아침 먹고 느긋하게 시작하면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비닐 씌우는데 바람 많이 불으면 그냥 땡기다 보면은 찢어질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바람이 좀 잦은, 바람이 안 부는 한 해 뜨기 전 8시 이전에 웬만한 거든 비닐을 씌우면 좀 바람이 덜 불어요. 그래서 한 20m 미만짜리는 한 3명 정도가 붙으면 좋아요. 근데 20m가 넘을 경우에는 뭐 한 100m가 이런 경우는 한 4명, 3명에서 뭐 100m짜리 한 6명 정도 붙어야 돼요. 이렇게 붙어가지고 비닐을 잘 붙잡아 줘야지 비닐가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조금만 그 튀어나오는 곳에다가 비닐가 닿아도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닐 씌울 때 이 비닐가 제일 많이 찢어집니다. 이걸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할 점 두 번째, 하우스 칠 때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잘랐던 부분이나 그 출입문 양쪽에, 특히 그 출입문 양쪽에 그 가로장된 데나 이런 부분, 이런 데를 그 그랜다로 잘 그 매끈하게 날카로운 부분을 갈아서 주고 꼭 전기 테이프로 감싸가지고 그 날카로운 부분을 감춰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우스 그 비닐 씌울 때 그 찢어지지가 않아요.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냥 잘못해서 넘기다가는 뭐 씌우고 나서라도 이게 날카로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꼭 그 비닐가 찢어질 염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걸 꼭 찢어지지 않게 전기 테이프로 감싸 주시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3번째는 비닐을 이게 하우스 모양이 전체적으로 잘 나오게 하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바디를 되도록이면 박으셔. 그래가지고 이 높낮이가 일정하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요 지금 전기 테이프를 그 붙이는 장면입니다. 날카로운 부분을 전기 테이프로 감싸가지고 날카로운 부분을 지금 옆에나 위에도 이렇게 하죠. 위에도 날카로운 부분이 안 나오게 지금 그 전기 테이프로 감싸주고 있습니다. 요게 하우스 시공할 때 뭐 금방 할 것 같지만은 꽤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꽤 걸리고 뭐 세심하면 세심하게 쳐야 돼요. 모양이 이쁘게 나오도록 우선 밴딩도 잘 해야 되고 인바디 껴가지고 높낮이를 철저하게 해야 돼. 요거는 둘이서 하니까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 밴딩 할 때 11m짜리 하는 건데 둘이서 밴딩을 하니까 수평이 안 맞으니까 자꾸만 꽈배기처럼 꽈지더라고요. 밴딩 하는 게. 그래서 그
그 밴딩기에 들어가기 전에 하프 석가래 파이프를 지주대를 만들어서 그 지주대 위에 수평으로 올려놓고 세 명이서 수평이 흔들리지 않게 밴딩기에다 집어넣고 밴딩을 해야지만 그 이쁘게 일률적으로 그 밴딩이 되더라고요. 하우스가 그래야지 멋지게 하우스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닐으로는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좋은 거는 조금 비싸고 뭐 어떤 거는 그 뭐 몇십 년 갈 수 있다는 거는 뭐 가격이 한 3배 정도 비싸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냥 너무 비싼 거를 하지 말고 한번 씌워가지고 5, 6년에 한 번씩 교체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좀 드릴로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하려면은 드릴도 한 2세 가지고 해야 되고 지금 요거 하는 작업이 라운딩 작업입니다. 라운딩 작업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비닐을 여기 이제 라운딩 패드가 있죠. 지금 패드에다가 비닐을 대고 스프링을 박아 놓으면은 자꾸 이제 잘라야 돼요. 요걸 그리고 그냥 그 문 쪽으로 비닐을 늘려가지고 거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막 울거든요. 그래서 요걸 꼭 라운딩 작업을 해서 비닐을 여기다 끼워 놓고 잘라서 또 잘린 부분에서부터 다시 한 30cm 위로 축혀 올려가지고 올려서 비닐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 스프링 끼워서 마무리를 하면은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표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주의할 점 세 번째는 꼭 라운딩 작업 출입구 쪽에는 라운딩 그 패드를 끼워 가지고 비닐을 고정을 시키는 작업을 꼭 해야 된다. 요 말씀을 주의할 점 세 번째로 집어넣겠습니다. 하고 나면은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거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 업자한테 맡겨버렸다면은 계속 이제 시골에 농사를 짓다 보면 계속 시설하우스 비닐하우스를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 내가 직접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 할 때는 좀 어색하지만은 몇 번 했다 보니까 이제 나도 전문적으로 어디 나가서 비닐을 시설하우스를 지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비용도 보통 한 200에서 뭐 400까지 절감이 되니까 내가 직접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저버릇하는 그러한 농업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비닐하우스 지면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공가시망농장으로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올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풍년 농사 지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